안녕하십니까? 네, 피부 생리학. 이번 주차가 5주차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4주차 때 한가위 추석 명절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은 결강이 됐었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4-1강, 4-2강이 뒤로 밀려서 목요일에 1시간짜리가 4-1강이 된 거고, 이번에 5주차인데 이제 한 주차에 우리가 보통 3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주차긴 하지만 오늘 시작은 4-2강, 4-3강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4-1강, 2강, 3강에서는 이제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에 속해 있는 신경계, 혈관계 그리고 림프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1강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신경계의 종류라든가 뭐 교감신경 또 부교감신경이라든가 자율신경계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갖다 이제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신경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피부에는 또 지각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지각 수용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형태학적으로 어떤 구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그 유형의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신경 말단의 형태학적으로 특정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갖다가 가지는 말단기, 소위 이제 수용체 그룹,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감각기관은 보통 이제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방어력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체를 보호하거나 하는 기능도 덧붙여서 이 감각기관들이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제 경우에 이제 감각점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또 그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보통 이제 나타낸 거고요. 여기 있는 이제 표가 보통 촉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켈 소체나 마이스너 소체, 파치니 소체, 그리고 모근의 이제 말단 부분, 끝 부분 요런 데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대략 그 밀도를 보면은 1 평방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당 한 25개 정도 존재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압력, 뭔가 누르는 듯한 압력을 갖다 이야기하는 압각의 경우에는 촉각 수용기 중에서 피부 깊숙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이제 수용기들이 압각을 갖다가 감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곱 센티미터당 50개. 그러니까는 압력 같은 경우 비교적 촉각보다는 더 이렇게 이제 개수가 많아서 잘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겠죠. 그리고 아프다고 느끼는 통각의 경우에는 자율신경 종말 부분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요. 통각의 경우에는 보통 한 1제곱센티미터당 100에서 한 200개 정도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그쵸? 통증 같은 경우는 금방 느끼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감각점의 분포가 분포라고 그럴까?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쉽게 통증을 갖다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따뜻한 온도를 갖다가 이제 감지하는 거는 라피니 소체 또는 루피니 소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루피니 소체, 라피니 소체에서 보통 1제곱센티미터당 3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겠죠, 이거는. 1제곱센티미터 3개 정도만 있어도 따뜻한 그런 이제 감각을 갖다 느끼게 된다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움을 느끼는 냉각의 경우에는 이제, 크라우제 소체. 크라우제 소체가 이제 이것을 갖다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보통 1제곱센티미터당 6에서 23개 정도.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요, 크라우제 소체의 이제 차가움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시원함을 느끼는 거. 요게 굉장히 좀 독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뭐라 그럴까, 이제 페퍼민트 계열의
그런 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면은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러한 그 감각하고 이 혼돈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뭐랄까 크라우제 소체가 그렇게 차갑게 느끼는 거나 시원하게 느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비슷한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크라우제 소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냉각, 그 다음에 자율말초신경이 통각이라든가 촉각, 그리고 이제 파치니 소체가 압각, 또 여기 밑에다 이제 제가 쭉 써놨는데 루피니 소체 혹은 라피니 소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따뜻함을 느끼는 온각, 그리고 이제 마이스너 소체가 촉각, 또 머켈 그 세포가 이제 촉각, 예. 그리고 또 이제 자극과 관련된 그런 이제 속도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의 경우에 특히 이제 피부 수용체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감각들을 갖다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어떠한 감각에는 덜 민감하고 어떠한 감각에는 더 민감하고 이러한 이제 차이를 또 이제 보인다고 해요. 피부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는 정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역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역치가 낮은 이제 그런 것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것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수용체들이 피부에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촉각 자극에는 앞에서도 했었던 것처럼 이제 압력을 갖다 느낀다라든가 또는 진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추위, 더위와 같은 이제 온도, 그리고 이제 통증을 느끼는 아프다고 느끼는 이제 통증 자극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촉각에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나왔었지만 특수신경 말단이라고 하는 특수신경 말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요 특수신경 말단기는 첫 번째가 여기서 보시는 자유신경 말단. 자유신경 말단은 우리 피부 쪽에 광범위하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 온도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요. 진피의 유두층, 유두층 아래쪽에서 이제 추위에 민감한 그런 이제 크라우제 소체라든가 또 더위에 민감한 루피니 소체 이런 것들이 이제 진피 아래쪽에 이제 존재를 하면서 자율신경 말단에서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마이스너 소체 같은 경우가 손이라든가 또 발바닥 이런 데서 진피 유두부에 이제 분포를 하게 되고 손가락 끝에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촉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주로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제 마이스너 소체,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기 이제 진피층의 이제 유두부에 저기 존재하는 것들이 뭐냐면 요 맨 위가 이제 표피층이잖아요. 표피층의 기저층 바로 밑에가 이제 진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진피의 유두부층. 유두층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조개 존재하는 건 이제 마이스너 소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치니 소체. 이 파치니 소체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손이나 발바닥에 피하 지방층 이런 데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압각을 갖다가 이제 전달을 하는 이러한 이제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 파치니 소체. 그러다 보니까 맨 위에 이제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표피층.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얇은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진피층인데, 진피층의 거의 그 바닥 쪽이니까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피하지방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에 주로 이제 파치니 소체는 존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들이 결국은 이제 특수신경 말단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신경계와 더불어서 바로 이제 감각기관, 피부에 존재하는 이제 감각기관
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피부 혈관계에 대한 이야기, 피부에 존재하는 이제 혈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좀 할 텐데요. 우리가 피부에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면서도 배웠었지만, 이 표피층에는 혈관들이 존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피층의 하부, 그리고 피하지방층에 가까운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혈관은 이 진피층에 존재하는 유두층, 그리고 망상층,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 이제 표재성 혈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피의 이제 망상층과 그 다음에 이 피하지방층, 여기 가까이 이제 존재하는 것은 이제 심부혈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심부혈관,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혈관, 요렇게 이제 그 피부에 존재하는 혈관들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피부 내 혈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진피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피하지방층,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혈관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세동맥, 세정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세동맥, 세정맥이니까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모세혈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모세혈관도 한쪽은 정맥에 연결이 되어 있고, 한쪽은 이제 동맥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맥들이 이렇게 거의 끝단으로 갔을 때는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심장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정맥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동맥과 세정맥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피부 표면과 평평하게, 비교적 이제 평평한 방향으로, 평평하다는 거는 이렇게 우리 이제 피부를 봤을 때 주로 이제 이 피부의 겉면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쭉 분포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심장까지 쭉 향해서 이제 있다는 얘기고요. 바로 이러한 세동맥을 연결하는 미세순환계는 표피세포, 그리고 대사화 활성을 가진 이제 피부의 이제 부속기관들, 이런 것들에 이제 영양분을 갖다 공급하기도 하고, 또 약간 이제 깊은 쪽에 위치한 이제 신부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가 다루었었지만은 바로 이 진피의 하부, 그리고 피하 지방층에 이제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거기에 이제 존재하는 거고, 표재층에 비해서 혈관이 비교적 큰, 모세혈관이긴 하더라도 모세혈관 쪽에서는 혈관이 비교적 큰, 그래서 바로 정맥에 또는 동맥으로부터 나온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피부의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하고 연관성이 이제 있고요. 섬유화 세포, 또 비만 세포, 그리고 림프구, 또 수지상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로부터 침투한 그러한 이제 뭐라 그럴까, 병원균이라고 그럴까, 또는 어떤 우리 그 몸의 세포가 아닌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잡아먹는, 이것을 갖다 이제 대식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세혈관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이 다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제 혈관계의 종류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럴 때도 이제 배웠겠지만, 우리 혈관은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배우잖아요. 그래서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으로부터 이제 각 그 세포로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으로부터 나온, 그렇죠, 아주 신선한 산소를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피를 갖다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제 관인 것이죠.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고 혈관벽이 비교적 두껍고 탄력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에서 저 먼데, 우리 피부의 말단 끝까지 그 혈액을 갖다 밀어야 되니까는 그 압력을 갖다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견디려면은 혈관벽이 비교적 두꺼워야 되고, 그리고 탄력이 그 압력에 따라서 팽창했다가 수축했다, 이러한 이제 탄력이 비교적 큰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고요. 심술의 수칙에 의해서 생기는 높은 혈압을 갖다가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위치하는 것은 몸속의 깊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뭐 주사를 맞거나 그럴 때도 이제 가끔 느끼겠지만 보통 주사를 맞는 거는 심장 쪽으로 향해서 가는 쪽인 정맥이죠. 정맥. 정맥 쪽에서 비교적 혈관이 굵은 쪽에다 주사를 갖다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체열을 하는, 피를 갖다 주로 이제 뽑게 되는 것은 약간 깊은 쪽에서 이제 뽑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맥 쪽에서 이제 뽑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체열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팔오금처럼 깊은 쪽에 있는 동맥에다 찔러가지고 거기서 체열을 하고 이제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동맥이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라고 하면은,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인 것이요. 혈액이 이제 흐르는, 것이죠. 동맥보다는 혈관벽이 비교적 얇습니다. 그리고 탄력은, 탄력은 이제 동맥에 비해서 이제 약한 편이고요. 혈압이 비교적 약한, 그런 형태를 갖다 나타나고, 그 대신 다시 거꾸로 이렇게 흐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이제 판막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이제 날름막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판막이 있고 피부 가까이에 비교적 정맥류는 이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파란색을 띠고 있는, 파란색이라고 그럴까요? 푸른 빛을 띠고 있는 요 혈관들이 이제 정맥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맥 끝단과 동맥 끝단으로, 동맥 끝단과 정맥 끝단으로 이어진 요게 이제 모세혈관이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이제 혈관벽이 얇고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그런 형태이면서 조직 세포와의 물질 교환에 유리하도록 그러한 이제 작용을 갖다 하고 있는 거고요. 온몸에 거의 그물망처럼 이렇게 아주 미세한 곳까지 이제 펼쳐져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그림에 나타난 것이 이제 동맥 그리고 정맥.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그래서 쭉 퍼졌다가 쭉 이제 그게 굵은 그런 이제 관에서 점점 얇아지고 맨 끝에 가면 이제 모세혈관이 되는 거고요. 그 모세혈관은 동맥의 모세혈관에서 정맥의 모세혈관으로 이어지고 정맥들은 다시 모아져 가지고 그것이 굵은관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심장 쪽을 갖다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혈액이 예를 들어서 위쪽이 이제 심장이라고 한다면 심장에서부터 밀어내리니까 혈액이 이렇게 흐른다면 동맥 쪽은 정맥 쪽은 심장 쪽을 향해서 가니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혈관을 갖다 비교를 해보면 혈압 세기는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맥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이 제일 약한 그런 형태를 나타낼 테고요. 혈관의 두께는 동맥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에 정맥, 모세혈관이 이제 혈관의 두께로 봤을 땐 가장 가늘은 거죠. 혈류의 속도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총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총 단면적이니까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그런 이제 혈액들이 흐르는 모든 그런 이제 부피를 다 부피라고 그럴까? 그 면적을 갖다 다 더한 거니까 제일 많은 게 모세혈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맥 그리고 동맥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이 가장 적은 그런 형태를 갖다 띠고 있고요. 혈관 벽의 탄력성은 앞에서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심장으로부터 내뿜는 그런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동맥이 훨씬 탄력성이 좋고 정맥이 탄력성이 낮은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띠고 있다. 뭐 요게 이제 어떤 혈압이라든가 혈관의 단면적이라든가 혈류의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이제 한 그래프에다가 그 동맥, 모세혈관, 정맥들의 형태로 지금 이제 나눠 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혈관을 갖다 이제 비교를 했고요. 혈관계 종류는 그러면 혈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혈액이 다니는 이제 통로인 것인데 이러한 이제 통로들은 계통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계 내에는 혈액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흐를 수 있도록 유통 순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바로 이러한 이제 순환을 하는 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폐쇄혈관계.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개방혈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폐쇄혈관계라는 건 뭐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관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폐쇄혈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방혈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관이 어딘가에 가서는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 고등동물, 사람처럼 이 고등동물인 경우에는 폐쇄혈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심장으로부터 나온 것은 동맥을 갖다 거쳐가지고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모세혈관계를 거쳐서 그 모세혈관의 동맥계에서 다시 모세혈관의 정맥계로 이어졌다가 다시 그것이 모아져가지고 정맥, 큰 정맥을 통해서 다시 이제 폐래,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전부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다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폐쇄혈관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막 한쪽이 어딘가는 열려 있는 것이 이제 개방혈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계는 폐쇄혈관계 그리고 개방혈관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폐쇄혈관계는 혈액순환로가 조직 내에서 혹은 그런 데서 열려 있지는 않고 적혈구나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제 혈장이 우리 혈관을 통해서 이제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동맥 이제 가지,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다시 이제 정맥의 가지, 그리고 정맥, 심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제 계 속을 갖다가 혈관이 끊임없이 밖으로 누출이 안 되고 순환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폐쇄순환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혈장의 일부나 백혈구, 림프구 또는 일부 이제 혈액 성분들 이런 것들은 혈관벽이나 다른 조직에 이제 드나들기도 합니다. 드나들었다가 다시 나와서 폐쇄혈관계 관을 갖다 통해서 이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폐쇄혈관계이고요. 개방혈관계의 경우에는 절지동물 또는 연체동물, 원색이 아니라 원생인데 잘못되어 있네. 예, 죄송합니다. 절지동물, 연체동물, 원생 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동맥의 가지를 갖다 거쳐가지고, 예. 그리고 그 끝인 모세혈관에서는 그냥 기관들 이런 것들에 열려 있어요. 정맥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조직 속으로 이제 그 혈액들이 이제 흘러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형태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근육을 갖다가 통해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정맥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뭐 사람의 경우는 심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예, 이제 이러한 그 절지동물이나 연체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이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순환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방혈관계 이런 유형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혈관계는 이렇게 크게 폐쇄혈관계, 개방혈관계 이런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혈관계가 하는 역할 또는 혈관계의 어떤 이제 구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액은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혈액이 잘 순환해야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건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문제로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지 못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뇌혈관이 손상되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고마운 생명선인 혈관. 혈관은 좀처럼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니 미리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혈관은 크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심장에서 폐를 통과해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압력을 견디기 위해 혈관벽이 정맥벽보다 두껍습니다.
이 혈관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막, 중막, 외막, 세 겹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막은 매끄러운 표면으로 돼 있어 혈액이 유연하게 흐를 수 있게 하고, 중막은 가장 두꺼운 근육층으로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운 동맥은 특히 이 중막층이 잘 발달돼 있어 심장 펌프 작용에 의한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외막은 결합 조직으로 된 가장 튼튼한 층으로서 혈관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계속 뻗어나가면서 중동맥,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에 모세혈관은 가장 가느다란 혈관으로 직접 세포에 연결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모세혈관은 혈관과 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겹의 내피세포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약 100억 개 정도 존재하는 이런 모세혈관들은 다시 정맥혈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정맥벽도 동맥벽과 마찬가지로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동맥에 비해 중막의 두께가 얇아 정맥이 쉽게 확장해 혈액을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맥혈은 동맥혈에 비해 흐름이 느리고 혈관 주변 근육이 운동하는 힘에 의해 이동됩니다. 특히 정맥에는 동맥과 달리 판막이 있어 정맥혈이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순환하는 길인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곧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져 허혈, 출혈,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맥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단단해지는데 이를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특히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좁아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동맥경화가 생기면 심장이 수축할 때 동맥벽이 잘 늘어나지 않아 압력이 고스란히 혈관에 전해지게 되는데 이를 흔히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압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결국 모세혈관에도 큰 압력이 전달되는데요. 한 층의 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매우 얇은 모세혈관은 이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파열되곤 하는데, 이때 머릿속 모세혈관이 파열되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관은 50% 이상 막혀야 신호를 보냅니다. 증상은 두통, 성기능 저하, 손발 저림, 어깨 결림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땐 혈관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건강한 혈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면 혈관 질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금주, 금연, 운동, 식습관 개선, 체중 감량 등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혈관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또 꽤 경과를 했네요. 네, 1교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